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며 민간 차원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경 합동조사팀은 구성 나흘 만인 지난 16일 민간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송치됐는데 조사팀은 당시 기종이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와 생김새, 부속품 등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실제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생 오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A 씨는 무인기를 제작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렸고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오염 수준을 측정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또 2022년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한 뒤 이듬해 무인기 제작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전모 파악이 우선이라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책의 인물이 활동했다는 점도 파악해 설립 초기부터 대북 무인기 운용을 염두에 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째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무인기 침투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이게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북한 지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멋대로. 군 당국이 무인기 북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경위도 물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합니까?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합니다.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의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잘못된 기소에도 정치적 사건에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하며 공중파나 종편 등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경우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산기슭 곳곳에 무인기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격추한 한국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북측은 삼성 메모리카드와 촬영 영상은 물론 무인기의 비행 경로까지 공개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북한 측 영공을 침입한 무인기를 격추했고 격추된 무인기의 감시용 장비 분석 결과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3시간 10분 동안 비행하면서 북측을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키었다. 지난해 9월 27일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이륙한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정권 교체 이후 겉으로는 대화 의지를 표명하지만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적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중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북한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입니다. 대화 명분을 차단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두 국가를 상당히 당적 차원에서 결론으로 도출시키고 당 규약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다만 무인기의 운용 주체가 우리 군인지 민간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고 해당 시간대에 실제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은 남북 합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통일부도 긴급 간부회의에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북한의 성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내로남불식 안보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지금은 국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희경입니다.